경제토크 오늘 이건희 대표님 모셨는데요. 바이오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바이오도 다행입니다. 반도체처럼 그죠? 네,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무너지면 시장이 함께 무너지는 심리나 비중의 섹터가 있잖아요. 네, 반도체나 바이오인데 바이오도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좋다가 이제 큰 변동성 있었고 조금 살아나는 모양새에 있어서요. 일단은 뭐 1월에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건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옛날처럼 약발은 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가장 큰 행사이긴 합니다. 한 55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네.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한 8,000명 이상 오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행사고 거기 또 메인 이제 발표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초청을 받은 데가 알테오젠이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가서 기술을 뭐 발표하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기술이 있는데 나 좀 봐줘 하고 이제 막 가는 회사들도 있고 부스 차려놓고 이제 쪼그리고 앉아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여 기업들이 이게 목록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장 비상장 대충 합쳐 보니까 20개, 25개 업체 정도는 나가는 걸로 보이고요. 지금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13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 직전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헬스케어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토론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주요 트렌드 우리는 이제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그 CDMO, CMO 관련된 회사들이 조금 뭐 중국을 견제하면 오시바이오로직스를 견제하면 생물보안법을 체결하면 우리가 혜택을 받을 거다 이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사실은 상원에서 통과를 안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큰 기업이 우시랑 또 약을 공동 개발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이면에는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시를 제재하면 미국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라는 게 상원의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룬 걸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넘어가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량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반사 수익을 너무 노리시면 안 될 것 같고 그쪽은.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참여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관심이 많을 텐데 작은 회사들은 반응을 합니다. 근데 큰 회사들은 생각보다 반응이 없고요. 오히려 오늘은 뭐 클래시스 같은 회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여기도 지금 발표합니다. 거기 가서 슈젤도 발표를 하고요. 미용 관련된 회사들도 자기 이제 기기라든지 또 그 이런 의약품 관련돼서 미용 관련돼서 또 발표를 하는데 이런 회사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러면 이번은 JP모건 헬스케어의 키워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키워드는 뭐냐면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이 일단 주목을 받겠죠. 비만 플랫폼이 됐든 아니면 그 이중항체 플랫폼이 됐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더 큰 키워드는 ADC라는 게 있고요. 비만, ADC 이 두 개가 가장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ADC 관련된 회사는 ABL인가요? 딱 두 개밖에 없죠. 리가캠바이오, 그다음에 ABL바이오. 예. 이중항체도 마찬가지로 뭐 ABL바이오. 이중항체 ADC를 개발한다고 하는데도 ABL바이오. 오늘 ABL바이오가 좋은 흐름을 보이긴 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큰 키워드가 AI입니다. AI로 신약을 어떻게 후보 물질을 빨리 찾느냐, 아니면 어떻게 진단을 빨리 하느냐 이것도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비만, ADC 그 다음에 AI 요 딱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헬스케어가 끝나고 나면 리가캠바이오라든지 ABL바이오가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거나 뭔가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어차피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근데 진짜 우리나라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 유한양행이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 그러게요. 예. 유한양이 끌어올린 이유가 사실은 유한양이 뭐 하늘 끝도 없이 오를 것처럼 하다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리브리반트와 렉나자가 같이 해서 폐암을 치료하는데 경쟁약이 타그리소랑 다른 화학물질이랑 쓰는 병용요법이랑 이걸 이길 수 있겠어? 기존 약을? 뭐 효과도 비슷한데
타그리소를 쓰지 뭐 굳이 이걸 왜 신약을 더 비싸게 주고 써? 이렇게 지금 다들 이제 의구심을 가졌던 거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임상 결과죠. 발표가 됐는데 효능이 더 좋다라는 게 나왔고 그래서 그 보면 의사들이 쓸 때 우리나라 보면 이제 의료보험에서 무슨 약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이렇게 지정해 주잖아요. 예, 그것처럼 리스트가 있겠죠. 예, 근데 미국도 그런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렉나자랑 그 타그리소와 경쟁약과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이거를 동등한 효과 이상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같은 라인에 뒀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 그러면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렉나자의 로열티가 줄어들 거를 걱정했는데 침투율이 빨리 안 높아지면 근데 생각보다 이러면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금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해부터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한양행은 로열티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로열티를 원하는 데는 이제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리가켄 바이오가 저는 되게 핵심적인 회사라고 보는데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알테오젠보다 오히려 리가켄 바이오의 그 반등이 더 빨랐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빠진 부분들을 거의 다 회복을 했는데 최근에 그 이유가 이 ADC의 가장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의 그 링커 기술 때문에 그런데 이 링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이치 산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C 1위 기업이 일본 기업인데 그 회사가 이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표적 항암제인 ADC 방식인데 ADC 항암제인데 표적을 했는데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독성 물질을 항체에다 붙이는 그 링커 역할을 해주는 게 중간에 자꾸 끊어지면서 독성 물질이 암세포에만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면서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그래서 물론 기존의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지만 부작용이 좀 높아지는 형태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이제 뭐 국채 금리가 최근에 너무 많이 튀면서 4.7%까지 튀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자꾸 투자 심리를 누르는 건데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채권 금리는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채를 얼마나 찍어내냐 뭐 아니면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하느냐 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트럼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것 때문에 공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생각보다 안 그래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쪽도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 예민해서 좀 많이 튀었는데 그쪽만 조금 내려온다 이제 4.5 이하로 좀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만 보인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상반기에는 굉장히 핫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관련된 게 분야가 많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바이오텍에서 비만 거기다가 좀 쉬는 것 같다가 삼성바이오를 좀 움직이게 돼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CDMO도 그렇고 말씀하신 전통 제약사 가운데 뭐 유한양행 이런 데도 움직여주고 그죠. 좀 이제 사실은 재료가 좀 많아졌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좋은 거죠. 건강한 거죠. 예. 관심 기업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플랫폼 관련돼서 보시면 사실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알테오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DC 관련돼서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비만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또 핫하죠. 네. 왜냐하면 일라이릴리 젯바운드가 성능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또 우리나라에 상륙 예정인데 일라이릴리와 지금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평가를 같이 하고 있는 쪽이 펩트론이죠. 네, 네. 펩트론도 이제 언제든지 좋은 소식 나오면 칠 준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또 여기 장기 지속용 플랫폼 갖고 있는 인벤티지랩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경구용 관련돼서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 경구용으로 비만 치료제 만든다고 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나 이제 이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주목하는 종목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공부를 그러니까 쭉 보니까 D&D 파마텍 정도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딱 3종목만 보시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같이 따라 움직이는 회사들이다. 뭐 그다음에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네. 세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CDMO, CMO 관련돼서는 여전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핫할 거고 뭐 ST팜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셀트리온도 이제 CMO 관련돼서 한다라고 그랬고 네.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다 공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ADC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셀트리온 ADC 관련된 걸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가 ADC 관련된 거를 만들 공장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도 맡겨. 이렇게 지금 CDMO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지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네. 발표되고 나면 ADC 관련된 오히려 리가켄바이오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키워드 말씀하신 것 가운데 AI가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의료 AI도 포함이가 되지 않을. 루닉 같은 경우가 한동안 또 오르다가 좀 주춤하거든요. 네. 예. 이쪽도 뭔가 좀 뭐 꼭 루닉뿐만 아니라 그죠. 그렇죠. 뭔가 좀 기대감들이 있죠, 그죠? 터질 가능성이. 네, 여전히 터질 가능성이 있고요. 루닛이 가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건 이제 미국 진출도 빨리 했고 네. 또 하나가 예전에 이제 했던 약속들을 잘 지켰는데 최근에 8만 5천 원 넘어갔다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부 이제 개인 주주들이 그죠. 예, 네. 주주들 네. 그러니까 그 회사 관계자들이 네. 주식을 좀 팔면서 공시 안 될 정도 물량만 이제 약간 팔았죠. 블록딜로. 근데 이제 사간 쪽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좋게 보여주는 게 맞고요. 그거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시고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 소액 주주들은 네, 주식 말이야 네. 팔고 이런 건데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일론 머스크도 자기 주식 팔고 있고요. 예. 제스랑도 팔고 있고. 젠수랑도 팔고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분들이 회사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팔지는 않잖아요. 네. 본인들도 이제 챙겨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고 루닛도 그래서 저는 중장기로 좋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꾸준히 보고 있는 회사 중에 JLK, LK. 예, JLK도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뷰노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딥브레인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뇌 관련된 촬영은 또 뇌랑 폐 쪽은 이쪽이 또 강하고요. 뇌졸중 관련돼서는 또 JLK가 강하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왜 미국을 진출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돈이 안 되는데 JLK 그 관련돼서 뇌졸중 관련된 거 촬영 한번 하는데 18,000원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JLK 떨어지는 게 미국은 한 100만 원이 넘게 떨어집니다. 한번 촬영하면. 근데 이게 뇌졸중이 걸리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한번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한번 그래서 쓰러져서 뇌졸중 진단 받고 치료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단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시장이 크다. 네, 그래서 지금 JLK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루닛, JLK, 뷰노 정도 세 회사 정도만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섹터별로 그 바이오 쪽에서의 세부 섹터별로 몇 개씩 언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아요, 그죠?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고민이에요, 그죠? 너무 네. 너무 많아, 그죠? 네. 투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잘 디테일하게, 그죠? 아시는 분들은 하면 되고 그 정도까지 디테일 아니면 어쨌든 그 섹터의 대장주로 가면 제일 편한 제일 거죠. 편했습니다. 그죠? 제일 예, 편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의료 AI 잘 모르겠다 예, 그러면 루닛 뭐 가고. 루닛 가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알테오젠을 하시든 네. 아니면 난 그것도 변동성이 커서 싫어 그러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을 사시는 게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이 더 가능성이 높다. 올라간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이 열심히 또 크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이 말은 세게 하는데 말 세게 하는 또 유명한 분 있잖아요. 미국에 일론 머스크. 네. 항상 거짓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린 조만간에 뭐 로봇을 할 거야. 그러고 나서 한 3년 걸리죠. 근데 서정진 회장님도 결국에는 약간 조금 빠르긴 한데 예, 하면 꼭 되더라고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막 지르고 다니실 때 좀 사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좀 아쉽죠,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보면 삼성보다도 먼저 그 CMO를 이제 한국의 그 시장을 개척한 게 셀트리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 약을 하기에 너무 바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CMO를 안 했는데 지금 CRO를 먼저 한답니다. 예. 그 얘기는 약 개발부터 해줄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CMO 공장을 이제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26년 말이나 27년부터 아마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결국 이제 서정진 회장이 원래 이제 그 바이오 제약
연구소 출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우상사 출신인데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정말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후에 뭐 회사를 3개로 나눴다가 또 2개로 붙였다 하나로 했다가 하나 안 한다 그러고 뭐 사실은 자녀들을 경영 일선에 내었습니다만 잘 안 되게 다 본인이 이제 또 복귀하시고 늦은 나이에 다시 복귀하시고 뭐 이런 구조들이 그죠. 뭔가 좀 시원한 지배 구조나 전문 경영 뭐 어쨌든 잘하는 사람에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림들로 삼성바이오는 제조업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런 형태가 좀 아쉬운 거지 셀트리온 그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님과 바이오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